직장을 그만두고 짐을 꾸린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서를 내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정리하고 세계 일주를 떠난 유럽 커플인데요. 이미 10개국 이상을 여행한 이들이 마침내 한국 서울에 14일간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을 다 보려면 14일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라이문트와 소피입니다. 두 사람은 2024년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배낭 하나에 카메라 하나, 그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미 여러 나라를 거친 두 사람이 한국을 향해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K-팝과 강남 스타일로만 알고 있던 나라가 과연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서울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 가옥들이 현대 도심 한복판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눈을 크게 떴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북촌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 표지판이었는데요. 이 마을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는 관광객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유럽의 많은 관광지들이 이미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한국만의 세심한 시스템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온 두 사람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조개사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처마를 가득 채운 사찰 앞에 멈춰 선 라이문트는 한동안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바로 옆 대형 쇼핑몰과 번화한 거리 소음이 배경음으로 들려오는 그 순간,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찰이 현대 도시와 아무런 이질감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광경이었던 것이죠. Eine weitere Sehenswürdigkeit und absolutes Kontrastprogramm zum sonst sehr pulsierenden Viertel Gangnam ist der Tempel Bonseunga. Der Tempel befindet sich mitten in Gangnam und ist ein Ruhepol im relativ lauten und hektischen Viertel. 그렇게 고요함과 활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첫인상을 받은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인 스타필드 도서관으로 이동합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자리한 이 거대한 도서관은 천장까지 빼곡히 쌓인 책들과 압도적인 건축 미학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소피는 이 공간을 보고 쇼핑몰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독일만 해도 공공도서관은 조용하고 낡은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최첨단 쇼핑몰 한가운데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어뒀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Sind fast alle Museen oder zumindest sehr viele kostenlos. Gerade für einen Backpacker eine wirklich günstige Möglichkeit, etwas zu unternehmen. Ein gutes Beispiel für so ein kostenloses Museum, eine kostenlose Museumsoption hier in Seoul ist das Nationalmuseum von Korea. Hier kann man Exponate von der Frühzeit übers Mittelalter bis in die Gegenwart sehen. Es werden vor allem viele Keramiken ausgestellt, so kann man viele Vasen, Porzellan etc. begutachten, aber auch manche Kalligraphien und auch Gemälde. Unser Highlight war 이어서 두 사람은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서울에만 5개의 궁궐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이미 놀라고 있었던 두 사람인데 막상 경복궁 안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또 한 번 압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오면 궁궐 입장이 무료가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라이문트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을 되물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입장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국은 전통 의상을 입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입지 않더라도 입장료는 단돈 3,000원, 우리 돈으로 3,000원짜리 경복궁 입장이라니요. 이들에게는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Bokgung. Er ist wohl der größte und prächtigste, wie man so schön sagt, aber dadurch auch der touristischste. Die Anlage ist sehr, sehr groß und was mir hier sehr gut gefällt, ist einfach die Kulisse. Im Hintergrund sieht man hier so richtig schön die Berge um Seoul herum, aber es sind wirklich sehr, sehr, sehr viele Leute. 경복궁을 나온 두 사람은 이번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서울 시내 바로 옆에 이런 국립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배낭을 메고 등산로에 오른 소피.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산 정상부 바위 위에 설치된 철제 난간과 명확한 방향 표지판,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을 본 소피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산에서는 표지판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길을 잃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의 국립공원은 산 정상까지 마치 도심 인프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촘촘하게 관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소피는 이 정도 수준의 등산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racks zu machen. Wir sind auf den höchsten Gipfel gelaufen und Leute, es ist eine sehr, sehr geile Aussicht. Man sieht sowohl über die Stadt, aber auch die Felsen hier sind so, so cool. Man kann hier wohl auch klettern, weil man sieht hier auch einige Kletterer um uns rum. Und also auf jeden Fall eine sehr geile Empfehlung, auch wenn es ein bisschen anstrengend ist. 서울로 다시 내려온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이번엔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과 편의점.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라이문트는 지하철 시스템이 이렇게 직관적이고 깨끗한 나라는 처음이라며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하루 만에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대도시의 지하철이 파업과 지연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 그리고 런던이나 파리 지하철의 낡고 복잡한 환경과 비교하면 서울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별개의 세계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지하철 안의 정숙함과 질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대형 지하철인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유지되는 청결함은 행정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명동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 거리와 네온사인, 그리고 야시장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꼈는데요. 저녁이 되어도 사그라들 줄 모르는 활기에 라이문트는 도시가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곳은 많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거리 곳곳에서 목격한 안전한 분위기는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혼자 걷는 여성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가방을 아무데나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그 어떤 긴장감도 없이 밤 서울을 즐기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남산 서울타워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카 대신 걷는 길을 선택한 이들은 오르는 내내 도시 전경을 눈에 담았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서울 스카이라인에 잠시 말을 잊었는데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두 사람은 서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2주가 지나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명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였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를 누비는 두 사람이 10개국 이상을 여행한 끝에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3,000원짜리 궁궐 입장권, 무료 국립공원, 티머니 카드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지하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여행한 이 두 사람에게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곳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